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와 추천 매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11월 1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24년부터 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려는 가겠죠? 그럼 얼마나 내려갈까요? UBS는 24년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24년 2분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다면 25년 초까지 최종 금리가 1.7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죠. 제가 보기엔 좀 극단적이고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내려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 미국 경기에 침체를 전제로 하기에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에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관과 전문가들은 24년 말까지 기준금리 인하폭을 0.75%에서 1%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수준이 되죠. 25년과 26년 전망은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6년 중반까지 대략 2.5에서 3.5% 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중반까지는 3%선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5%죠. 23년 1월부터 장기간 3.5%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2%가 낮죠.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간 2% 차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24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기준금리를 따라 내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24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25년에 인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6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3% 이하로 내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많이 내려야 기준금리 2.75% 선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 예측이 틀려서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1% 선으로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망이 아니라 몽상이죠. 이번에는 집값 얘기를 해볼까요?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집값은 24년과 25년에는 하락 추세로 횡보할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20%에서 30% 폭락을 예측하시는 분도 있죠. 26년에는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4년과 25년 하락 이후에 오르는 거니 상승은 하겠지만 20년에서 22년처럼 폭등할 일은 없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려면 기준금리가 최소 1.25%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 수요가 붙습니다. 투자 수요 없이 실수요자의 움직임만으로 집값은 크게 오를 수 없습니다. 23년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이 상승의 이유도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다소 내려갔고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이 큽니다. 급매물 소진이 끝나고 정책금리가 다시 올라가며 가격은 다시 하락 반전되었죠. 이렇듯 반짝 상승을 이끈 주체는 실수요자지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집값이 25년까지 하락을 벗어나기 힘들 거라 보지만 상승을 예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승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근거라는 게 분양 물량과 준공 물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입니다. 이거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죠. 26년이 되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늘 집이 모자라는 서울을 제외하면 25년까지 경기와 인천의 공급 물량은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또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반드시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하고 기존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몇만 호지만 기존 아파트는 천만 호에 가까우니까요. 집값이 오르려면 금리가 낮아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 수요가 붙고 금리가 낮아야 전세가도 오르죠. 전세가가 올라야 갭 투자도 활발해지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의 목적인 분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4년 상반기는 지켜보고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안에는 결단을 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지금 시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가격이 오르기도 힘들고 금리에 극적 변화 없이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원룸 오피스텔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기 오피스텔 사라고 하면 뭔 개소리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걸 모르지 않는데 저는 왜 오피스텔을 추천드릴까요? 제가 오피스텔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피스텔 가격이 왜 내려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가장 큰 이유는 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오피스텔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주택규제가 있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도 주택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DSR 문제도 있죠. 오피스텔 DSR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가 있죠. 빌라발 전세 사기 여파가 오피스텔로까지 번지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수요가 더 줄어들고 전세가율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리를 제외한 주택수합산, DSR 규제, 전세 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임대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거의 대부분 업무용으로 임대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 주택규제 대상이 아니고 대출도 DSR이 아닌 LTV 70% 적용을 받습니다. 또 업무용은 전세가 안 되니 전세 사기가 없죠. 원룸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를 받기 위해 투자하니까요. 그럼 하락의 원인으로 남는 건 고금리뿐이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니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는 오피스텔 임대하면 은행 정기예금보다 4배 이상 수익이 높았습니다. 또 가격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도 있었죠. 오피스텔을 대출 없이 산다면 수익률은 연 4.5% 정도입니다. 은행 예금금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 내고 남는 수익률이 1% 중반에서 2% 중반대로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문제라면 수익률이 나오는 오피스텔을 사면 됩니다. 수익률이 나오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싸면서 임대료가 높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싸고 공실이거나 임대료가 낮아서 수익이 안 나온다면 그건 싼 거라 할 수 없죠. 그냥 애물단지겠죠. 가격이 싸면서 임대료가 높게 나오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과 입주가 끝난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임대 시세는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3억 이하의 오피스텔 임대료는 1억에 35만원 정도를 적정 시세로 봅니다. 1억이면 35만원, 2억이면 70만원, 3억이면 100만원 정도를 보죠. 그 정도 임대 시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야 대출 이자를 높게 내더라도 적정 수익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래 가치가 있어야죠. 풍무 엘라운 퍼펙트시티 오피스텔은 최근 메가서울 이슈로 화제의 중심이 된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14층의 567세대 오피스텔로 상가는 1층에서 5층까지 있습니다. 상가가 1층부터 5층까지 있기 때문에 선호도 낮은 저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5층에는 CGV가 있죠. 풍무는 김포공항역과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풍무 엘라운 퍼펙트시티 오피스텔은 20년 7월 준공으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오피스텔이지만 유치권 분쟁과 LH 매각 협의 등으로 분양 진행을 못한 잔여 호실이 90개 있습니다. 이 90개 호실을 최초 분양가 대비 13% 할인 분양합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2천만원 할인한 금액으로 90개 호실 중 50%는 선임대되어 있어 계약 즉시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수익이 나옵니다. 와우. 전용 6.4평 원룸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55에서 58만원 선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1억 5천 오피스텔의 임대료 적정 수준은 53만 원입니다. 풍무 엘라운 퍼펙트 시티는 이거보다 분양가가 더 낮죠. 낮은 분양가에 수익은 더 높게 나옵니다. 고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거죠.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60에서 80%까지 나오고 대출 60%를 기준으로 실투자금은 3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이자를 제외한 순수 임대 수익은 평균 6%가 넘습니다. 또 전세로 갭 투자를 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풍무 엘라운 퍼펙트 시티의 공시가는 1억이 안 됩니다. 비조정 지역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 규제가 없죠. 전세 시세는 1억 1천만 원 정도고 투자금은 2천 중반대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풍무 엘라운 퍼펙트 시티는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풍무는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 2정거장 거리로 서울과 가깝지만 웰라운 퍼펙트 시티의 장점은 서울 접근성이 아니라 검단 신도시에 있다고 봅니다. 웰라운 퍼펙트 시티에서 검단 신도시까지는 버스로 10분 거리입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25년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업무를 시작하고 3만 5천 평 규모의 대규모 롯데몰이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물론 검단 신도시에 오피스텔 분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급수량이 많지 않고 풍무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니 임대료도 더 높을 수뿐이 없죠. 법원과 롯데몰이 운영을 시작하는 25년과 26년쯤에는 금리도 지금보다 많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은 10에서 12%로 더 높아집니다. 임대료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금리 인하로만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인기 하락의 원인이 고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하에 있다면 금리가 내려와서 수익률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거기에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롯데몰 개장으로 직장인 배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웰라운 퍼펙트 시티의 프리미엄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할인받기 전에 최초 분양가를 넘어선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게 되겠죠. 3, 4년 안에 할인받은 분양가 2천만 원에 추가 프리미엄 포함 최소 3천에서 4천 프리미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 시기에 맞는 좋은 투자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걸 판단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안목이고 결단입니다. 저는 이곳이 투자 가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자신있게 판단하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이제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에게 달렸습니다. 김포 풍무 웰라운 퍼펙트 시티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1599-2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 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